안녕하세요.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이번 시간은 한국가스공사의 채용 설명입니다. 채용 설명회는 먼저 기관의 담당자분들께서 기관 설명 후 2021년 채용 정보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구직자분들의 질문을 취합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질문을 주실 때는 질문이라고 말머리를 남겨주시고 질문 주시게 되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명확한 채용 정보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히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한국가스공사의 채용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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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은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과장님과 함께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임태훈 주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한국가스공사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한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참고하여 한국가스공사에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한국가스공사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는 공사 소개와 채용 제도, 그리고 저희 회사에 입사한 신입 지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Y코카스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사 소개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이 약 340여 개가 되는데요. 우리 공기업은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이 되는 시장형 공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형 공기업은 공공기관 중 약 16개 정도가 해당이 되고 우리 공사는 현재 세계 구매력 2위에 올랐을 정도로 밸류가 많이 올라간 기업입니다. 네, 다음은 공사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1983년도에 국내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 및 복리 향상이라는 공적 미션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1986년도에 국내 최초 LNG 도입을 시작하였고 96년도에는 인천 생산기지 준공, 그리고 99년도에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였으며 이후 삼척 기지 준공과 재작년에 제주 LNG 본부 준공까지 이루면서 지금까지 약 3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의 조직도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보시다시피 7본부, 26처, 14개 사업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장님 산하의 각종 직속실과 경영지원본부, 상생협력본부, 신성장, 그리고 해외사업본부, 도입영업본부, 그리고 생산, 공급본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생산기지와 공급본부는 서울, 대구, 제주 등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장 현황을 자세히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아주 많이 분산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LNG를 해외로부터 도입해 오기 때문에 5개 기지본부와 9개 지역본부, 그리고 하나의 가스연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공사의 사업 분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천연가스의 공급이라는 공적 미션을 가지고 도시가스의 제조 공급, 그리고 가스 공급망의 건설 운영 등이 저희 기본적인 사업 분야이며, 아울러 최근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최근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수소 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카스의 사업 체계입니다. 저희 PT를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저희가 하류 부분이 메인이었지만 현재는 하류 부분을 넘어서서 중류, 상류까지 사업을 확대하여서 자원개발, LNG, 액화 도입 판매에 이르는 전 밸류 체인에 이르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해외 사업 현황인데요. 총 13개국 2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국내외 4,200여 명의 정도의 직원 중에서 100여 명 이상이 해외에 파견되어서 해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공사에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나라에서 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원자분들은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급여 부분인데요. 현재 알리오 기준으로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
약 4,280만 원의 초봉, 그리고 저희 임직원분들의 평균 보수는 약 8,689만 원 정도입니다.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공기업으로서 타 공공기관 대비 급여 수준이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급여뿐만 아니라 입사 이후에도 많은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독서 교육 등을 포함하여서 국내외 장기 교육 및 파견 교육이라든지 회사 내에서도 업무 시간 전후로 활용하여 외부 교육이나 원어민 강사 교육 등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드렸었는데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스공사의 채용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핵심 가치는 도전, 변화, 책임, 신뢰입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스공사의 인재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원칙과 정직을 추구하는 청렴 인재, 배려와 협력을 실천하는 신뢰받는 인재, 조직 성장을 이끌어가는 도전적인 변화 인재,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형 글로벌 인재의 4가지입니다. 이 핵심 가치와 인재상은 우리 공사를 지원하실 때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나 면접을 볼 때 본인이 이러한 핵심 가치와 인재상에 부합한 인재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공사의 직무 체계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직무 능력 위주의 채용, 즉 NCS에 기반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매년 연간 채용 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직무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채용 분야를 선정하게 됩니다. 크게 경영 지원, 마케팅, 설비 운영, 건설, 해외 사업, R&D 등 6개의 직군이 있고 각 직군별 주요 직무는 PPT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보시게 되면 늘 직무기술서라는 것이 항상 같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직무기술서는 채용 직무가 확정되면 그 직무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술해 놓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스공사를 지원하실 때에는 꼭 직무기술서를 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채용 분야를 선택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021년 연간 채용 계획은 수립 중에 있어서 정확한 필요 직군이 확정되진 않았는데 나중에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직무기술서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채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학벌, 출신지, 신체 조건, 사진 등 차별적인 요인들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진행합니다. 입사 지원서 작성 시에 생년월일이 아닌 생월일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자에게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 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가스공사 채용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채용 단계별로 이전 단계의 점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각 전형별 허들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필기 전형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전형인 면접 전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분들께서는 각각의 전형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 이전 전형에 미련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로 NCS 기반의 직무 능력 기반 채용입니다. 앞서 설명한 직무 체계도에 따라 필요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대구로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대구 경북 지역 이전 지역 인재에 대해서는 30%의 채용 목표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공사의 채원 지원 자격은 6급을 기준으로 학력, 전공 무관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성적만 있으면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가스공사는 이전 지역 인재에 대한 30%의 채용 목표 비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자인 경우 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채용 인원에 대해서 30%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모집 분야별 6명 이상을 채용하는 경우에만 혁신도시법에 의하여 이전 지역 인재 우선 목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전형별 채용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의 시작은 공고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채용 공고문이 올라오면 꼭 공고문을 한번 정독하시라는 것입니다.
채용과 관련한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은 거의 대부분 공고문을 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야에 몇 명 뽑는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공고문을 한번 정독하셔서 채용 절차와 각 절차별 유의사항 등을 파악하시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6급 일반직을 기준으로 채용 절차는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서류 전형 시 어학 성적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어학 성적의 경우 일정한 성적을 충족하게 되면 전원 합격이고 자기소개서의 경우 인성 면접 시 제공되기 때문에 미리 심혈을 기울여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회사명을 오기재하는 등의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으로 처리되므로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채용 절차는 기존의 채용 절차에 대한 설명이고 추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문을 통해서 공지해드릴 예정이니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필기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 전형은 채용 인원의 2에서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NCS 직업기초능력시험과 직무수행능력시험, 즉 전공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시험 당일날 인성검사도 함께 실시하게 되는데요. 인성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으로 인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NCS 지역기초능력시험과 직무수행능력시험 점수를 계산해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전형에서도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CS 지역기초능력시험은 60분 분량으로 객관식 50문항,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작년부터 자원관리 그리고 정보 분야가 추가되어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과 함께 5가지 분야에 대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무수행능력시험, 즉 전공시험은 50분 분량으로 객관식 50문항,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6급의 경우 대졸 수준 또는 기사 취득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필기전형 시에는 저희가 신분증과 수험표가 반드시 지참을 한 경우에만 시험이 가능하니까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은 직업 기초능력 면접, 흔히들 인성 면접이라 부르는 면접과 직무 수행 능력 면접, 즉 전공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업 기초능력 면접 시 기존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인성검사 결과가 면접관들에게 제공되며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이 15분간 주어집니다. 직무수행능력 면접의 경우 전공 지식에 대하여 제시된 질문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이 15분간 주어집니다. 면접 시에도 블라인드 채용 원칙은 철저히 지켜집니다. 면접관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에는 성명, 나이, 학력, 출신 대학 등의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되고 면접 시 개인 인적 사항을 언급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 시에는 입사 지원서에 작성한 각종 증빙 서류들, 예를 들어 어학 성적이나 우대 가점과 관련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들의 진위 확인 결과에 따라 면접에 참여할 수 없거나 추후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고 면접 날에는 모든 서류를 잘 챙겨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각 채용 단계별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의 경우 입사 지원서 입력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성명이나 생월일을 잘못 입력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부적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핵심 가치와 인재사항이 반영되도록 작성해 주시고 회사명 오기재 등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또는 코가스라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 홈페이지나 채용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사의 최근 소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시고 여기에 본인의 다양한 경력, 경험 등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S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시중에 많은 문제집을 풀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셔서 모든 유형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 면접 시에는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공사 인재상을 고려하여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능력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객관식 전공시험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이것도 똑같은데 시중에 많은 문제집을 좀 통해서 실력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직무능력 면접 시에는 본인이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문서를 작성하시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좀 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한데요. 어떤 시험이든지 꾸준히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시면 다양한 해외 진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LNG를 도입하고 수소 사업, 연료전지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교육 과정이나 외국어 과정 교육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입사 후 글로벌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가 아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기업으로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있는데요. 오지보다는 도심과 가까운 근무지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스공사는 우수한 워라밸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유로운 육아휴직, 유연 근무제 등으로 작년에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가스공사는 발전 가능성과 장점이 매우 많은 기업입니다. 2021년 훌륭한 인재들과 새롭게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의 채용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질문을 몇 가지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기본 스펙과 자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우리 공사는 말씀드렸듯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분들의 학벌, 학점, 공고문의 고급 자격증을 제외한 자격증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소개서는 면접 전형 시에 면접관들이 실제로 읽어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핵심 가치 및 인재상 등을 잘 반영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스공사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입니다. 혹시 가스공사 체험 인턴으로 선정돼서 일할 경우 실무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내부 규정상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소서에 실무 관련이 아닌 내용을 작성해도 유의미한지도 궁금해하시네요. 답변 드리면은 먼저 체험형 인턴으로 지원하셔서 선발이 되신다면 저희는 최대한 지원자의 선호와 전공을 반영하여서 부서에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는 기존 실무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실무자를 도와주면서 배치된 부서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 등을 주 자기소개서 등에 잘 녹여낸다면은 면접 정형 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면접 관련 질문입니다. 담당자분께서는 어떻게 면접 준비하셨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린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입사했을 때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도 면접 스터디를 많이 했고요. 최근 입사한 신입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많은 분들이 스터디를 활용해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직무 수행 능력 면접의 경우에는 먼저 발표문을 작성을 하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발표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면접 주제를 서로 고민해보고 실제 작성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021년 채용 계획과 또 주요 산업, 근무지 등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채용 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향후 홈페이지에 게시될 연간 채용 계획과 그리고 채용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산업 및 근무지는 앞서 공사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조직에 소속되어서 본사를 포함한 전국 사업장 어디에서든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21년 장애인 채용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에 연간 채용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필요 직군 등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채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사전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현장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장 질문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는 AI 전형으로 인턴 직원을 선발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 채용도 AI 전형을 활용할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체험형 인턴을 채용할 때 AI 면접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고요. 올해 체험형 인턴을 채용할 때에도 AI 면접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신입 직원 채용 때에도 AI 면접을 활용할지는 현재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스공사 경영직렬 준비 중인 구직자입니다.
필기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인성 검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합격자분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지금 경력직이라고 혹시 하셨나요? 네, 경영직렬이요. 아, 경영직이요? 네. 일단은 NCS 공부를 하시는데 참 막막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친구들이나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나온 답변이 일단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한 50문제가 되는데 그걸 1시간에 다 풀어내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재워놓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런 연습을 계속 반복하셔서 많은 유형들을 익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인터넷 강의 등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최대한 좀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좀 접근하지 마시고 평소에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좀 솔직하게 조금 나타낸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할 때 사무 전반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중 가장 관심 있는 직무, 예를 들면 마케팅 인사나 고객 관리 등 좁혀서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면접을 볼 때도 다 직무 분야가 나중에 다 선정이 되어 있고 그 직무 분야로 면접도 보고 필기시험도 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직무 분야를 먼저 설정하시고 그 분야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신입 평균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요? 30대 중반이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시네요. 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평균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장 많이 들어온 나이대가 뭐 27, 8, 9,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대 중반이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산출해 봤을 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30대 후반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입사할 수 있으니까 뭐 입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사한 전력이 있으니까 예, 그 점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드립니다. 기술직 근무제 배정 및 교대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궁금해하십니다. 저희 가스공사는 전국 사업장이기 때문에 기술직으로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그 필요 직군을 정할 때 필요한 사업장들도 다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술 직군의 경우 전국 사업장으로 가실 수도 있고 본사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턴을 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인턴을 하고 나면 신입사원 채용 시 가산점이 존재하나요? 하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인턴을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희 회사 인턴 했을 때 뭐 채용 시에 그런 거를 표시하는欄도 없고 뭐 특별히 공고문에 가점을 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턴을 경험한 부분들이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저희 한국가스공사에서 인턴한 경험들을 잘 녹여서 작성하신다면은 면접 전형에 올라가셔서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본사 근무 시 사택 제공이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저희 본사에 사택이 있고요. 그 순서대로 나중에 이제 처음에 지원을 하시고 있으면 기다리시면 사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경영으로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만약 해외 발령을 간다면 가스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들만 파견이 가능한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해외 파견을 가실 때 그 필요한 직무들이 있고 그때도 파견 지원서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가 다 채용 공고문처럼 공고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뭐 당연히 해외니까 어학 준비 같은 건 다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면접 관련 질문인데요. 면접에서 피해야 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예. 면접에서 피해야 할 말은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성함을 밝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명이라든지 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채용에 있어가지고 블라인드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실 때에는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시고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조금 잘 녹여서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이것만큼은 꼭 조언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의 요즘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 면접을 엄청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채용을 진행하면서 지켜보면은 면접장 안에서의 태도뿐 아니라 밖에서의 태도도 사실 보게 되거든요. 그게 면접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저희들이 봤을 때 괜찮게 생각되는 분들이 다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평소의 행동이나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서 뽑을 때 조직 융합력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이기적이지 않은 협동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역시 면접 관련 질문입니다. 특정 기관 이름은 배제하되 그곳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이름은 그대로 써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프로젝트 이름은 쓰셔도 되는데 만약 그 프로젝트 이름이 특정 기관을 막 당연히 알게끔 유발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기관명을 밝히지 않고 어떤 내용의 업무를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직무 면접의 간단한 예시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뭐 수소 사업 관련해서라든지 뭐 LNG 벙커링 관련해서라든지 그렇게 주제는 나가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들으면 너무 막막한 생각이 드시는데요. 거기서 그 주제에 대한 뭐 간략한 요약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만 잘 보고 PT를 요약하셔서 중요한 부분 요약하시고 자기의 생각을 조금만 보태신다면은 PT가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그 면접 전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고졸인재 기계직, 전기직 둘 다 설비 유지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설비 유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설비 유지가 아니라 설비 운영 쪽에 들어가는 내용들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공고문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직무 체계도에 보면 설비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자세하게 다 써 있거든요. 뭐 가스 배관의 설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설비들을 다루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고졸 지원자는 지원 자격 시 토익 점수가 반영이 되나요? 아니요, 저희 고졸 인재 채용할 때는 그와 관련해서 그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시간상의 이유로 이 정도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채용 설명회는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해주신 한국가스공사 담당자분들께 박수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